지혜야, 정신 좀 차려. 정신 차릴 사람은 나야. 아빠,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알아? 내가 뭘 했는데? 이게 정상이라고 생각하냐? 정상이 뭐야? 사랑하는 게 잘못이야?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럼 아빠는 사랑이 뭔지 알아? 제발 그만해. 우리 가족이 이렇게 싸워야 해? 엄마도 같은 생각이야? 나한테 이게 틀린 거라고 말할 거야? 지혜야, 우리는 내가 후회하지 않길 바랄 뿐이야. 후회? 내가 평생 내 감정을 숨기고 사는 게 더 후회할 일 아니야? 지금 당장 그 사람과 연락 끊어. 싫어요. 지혜야, 지혜야, 엄마는 내가 올바른 길을 찾았으면 해. 올바른 길이 뭐예요? 너도 알잖아. 아니요. 전 모르겠어요. 내가 나중에 후회하지 않게 되길 바랄 뿐이야. 나는 더 이상 대화가 이어질 수 없음을 깨닫고 조용히 젓가락을 내려놓았다. 아빠는 나와 말도 섞지 않았다. 거실에서 마주쳐도 그냥 고개를 돌렸다. 어쩌다 한마디라도 하게 되면 꼭 같은 말이었다. 정신 좀 차려라, 지혜야. 나는 처음엔 반박했다. 아빠야말로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세요. 하지만 아빠는 단 한 번도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한숨을 쉬며 고개를 저을 뿐이었다. 그 모습이 나를 더 아프게 했다.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니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가 끝나기만을 기다렸다. 하지만 시간은 너무 느리게 흘렀다. 책을 읽어도, 음악을 들어도, 창밖을 바라봐도 머릿속에는 오직 한 생각뿐이었다. 은비는 지금 뭐하고 있을까? 그녀도 나를 생각하고 있을까? 아니면 이제 나를 포기했을까? 밤이 되면 모든 감정이 더욱 선명해졌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공간 속에서 온갖 생각들이 몰려왔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할까? 엄마, 아빠가 언젠가는 날 이해해줄까? 아니면 난 평생 이 감정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무엇보다도 가장 힘든 건 은비가 보고 싶다. 너무 보고 싶었다.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손길, 그녀가 내 이름을 부르는 그 순간들 다시 돌아갈 수 있을까? 아니면 이게 끝일까? 나는 도저히 잠들 수 없었다.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점점 포기하고 있었다. 하루하루가 무기력하게 흘러갔다. 스마트폰이 사라진 지 오래였고 밖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않았다. 엄마는 여전히 부드러운 말투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나를 설득하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다. 아빠는 대놓고 나를 무시했다. 그런데 그날 밤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다. 늦은 밤이었다. 방 안이 너무 조용해서 숨 쉬는 소리마저 크게 들릴 정도였다. 그때 문틈 사이로 작은 종이가 들어왔다. 나는 순간적으로 벌떡 일어나 종이를 주웠다. 펼쳐보니 익숙한 글씨체였다. 준서였다. 은비 누나가 기다리고 있어. 누나는 포기할 거야? 나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다. 가슴이 미친 듯이 뛰었다. 은비가 기다리고 있다고. 나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앉아 있었다. 작은 쪽지를 손에 꼭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기뻐해야 할까? 아니면 더 힘들어야 할까? 이제 겨우 포기하려고 했는데 희망이 다시 나타났다. 이건 은비가 내게 보낸 마지막 신호일까? 아니면 내가 정말로 뭔가를 해야 하는 걸까? 준서야, 이거 언제 쓴 거야? 어제 저녁 어떻게 알았어? 은비 누나 나한테 연락했어. 나는 순간 숨을 멈췄다. 뭐? 은비가 응, 누나 핸드폰 뺏긴 거 알고 있어서 나한테 메시지를 보냈어. 뭐라고? 그냥 누나가 괜찮은지. 그리고 자기가 계속 기다리고 있다는 거. 나는 손으로 입을 가렸다.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그냥 누나는 요즘 힘들어 보인다고 했지. 나는 속이 울렁거렸다. 준소는 나를 빤히 보더니 말했다. 누나, 정말 이렇게 끝낼 거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나는 쪽지를 다시 바라봤다. 은비가 기다리고 있다. 그 문장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정말 모든 게 끝나버릴지도 몰랐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 뭘 해야 할까? 부모님의 뜻을 따르고 은비를 잊을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나만의 자유를 찾을 것인가?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밤은 여느 때처럼 화려했다. 높은 빌딩 사이사이로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차들은 쉴 새 없이 도로 위를 달렸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온통 어둠뿐이었다. 세상이 이렇게 밝은데 왜 나는 이렇게 캄캄한 곳에 갇혀 있는 걸까? 만약 내가 집을 떠난다면 부모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더 이상 그들의 딸이 아닐까? 우리 딸이라고 불리던 존재에서 이름조차 언급되지 않는 사람이 되어버릴까? 그렇다면 내가 이 집에 남는다면 나는 정말로 살아있는 걸까? 숨은 쉬겠지만 가슴은 죽어 있을 텐데.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렇게 살아야 할까?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다. 나는 은비를 잃고 싶지 않다. 준서야. 왜? 어제 말했던 거 있잖아. 은비가 나 기다린다고 했던 거. 응? 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 준서는 내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았다. 그저 나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누나는 뭘 원해? 몰라. 거짓말. 진짜 몰라. 그럼 내가 대신 말해줄까? 누나는 이미 답을 알고 있어. 나는 준서의 말을 듣고 숨을 삼켰다. 그냥 두려운 거야. 그 답을 선택하면 모든 게 변할까봐.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근데 누나, 지금 이 상태로 평생 살 수 있을 것 같아? 나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그럼 뭘 해야 할지 알겠네. 준서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정말 그럴까? 나는 이 집을 떠날 용기가 있을까? 그리고 떠나면 어디로 가야 할까? 은비는 나를 받아줄까? 창문 너머로 희미한 달빛이 들어왔지만 내 마음을 비춰주지는 못했다. 이 방은 나에게 너무 익숙한 곳이었다. 어릴 때는 이곳에서 인형을 가지고 놀았고 학창 시절에는 밤새 책상에 앉아 공부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내 공간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숨이 막혔다.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 없었다. 나는 결심했다. 나는 침대 옆에 두었던 배낭을 집어들었다. 몇 시간 전부터 필요한 것들을 하나씩 넣어두었다. 옷 몇 벌, 지갑, 신분증, 그리고 은비가 내게 선물했던 작은 노트까지. 핸드폰은 여전히 부모님이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상관없다. 나는 떠날 것이다.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어. 나는 창문을 조심스럽게 열었다. 문으로 나가는 건 위험했다. 부모님이 잠에서 깰 수도 있고 그 순간 모든 게 끝날 수도 있었다. 그래서 창문을 선택했다. 나는 방금 전까지도 망설였다. 이게 정말 옳은 선택일까? 지금 뛰어내리면 나는 다시는 이 집으로 돌아올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돌아갈 마음은 없었다. 나는 이미 선택했다. 나는 서둘러 창틀을 넘었다. 바로 아래에 있는 작은 지붕 위로 발을 내딛었다. 생각보다 높았다.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조심스럽게 내려갔다.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쿵쾅거렸다. 발이 땅에 닿자마자 나는 몸을 움츠렸다. 누나, 괜찮아. 누나는 고개를 들었다. 준서가 어두운 마당 한쪽에서 나를 보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다. 다 준비됐어? 응, 진짜로 가는 거지? 응. 준서는 나를 한동안 바라봤다. 누나, 이러면 다시 못 돌아올 수도 있어.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 그래도 가야 해. 준서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누나가 결정한 거니까 말리진 않을게. 근데 그는 갑자기 호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 내게 건넸다. 현금 몇 장이었다. 이거라도 가지고 가. 혹시 몰라서. 나는 손을 뻗어 돈을 받았다. 말 많은 거 안 어울려. 그냥 가. 나는 준서를 꼭 안았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누나, 꼭 행복해야 해. 나는 마지막으로 그의 얼굴을 바라봤다. 그리고 뒤돌아 뛰었다. 한밤중에 공기는 차가웠다. 거리는 조용했지만 내 심장은 미친 듯이 뛰고 있었다. 나는 길을 따라 달렸다. 어디로 가야 할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은비가 있는 곳으로 가야 한다는 것만큼은 확실했다. 나는 절대 멈추지 않을 것이다. 이제야 겨우 진짜 내 삶을 살기 위해 뛰기 시작했으니까. 나는 미친 듯이 뛰었다. 한밤중의 서울. 거리는 조용했지만 내 심장은 요란하게 울리고 있었다. 버스도 택시도 탈 수 없었다. 부모님이 나를 찾을 수도 있었다. 그래서 나는 달려야 했다. 다리가 아팠고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멈추지 않았다. 한 번이라도 멈추면 다시 돌아가게 될 것만 같았으니까. 나는 약속한 장소, 서울역 근처 작은 광장으로 향했다. 멀리서 보이는 한 사람. 긴 머리를 질끈 묶고 어두운 패딩을 걸친 채 서 있는 그녀, 은비였다. 그녀는 작은 캐리어를 손에 꼭 쥔 채 초조하게 주위를 둘러보고 있었다. 나는 그 순간 가슴이 무너지는 기분이 들었다. 정말 기다리고 있었구나. 숨을 헐떡이며 한 걸음 다가갔다. 지혜야, 은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내 이름을 불렀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그녀에게 달려갔다. 그리고 아무 말도 없이 꼭 끌어안았다.
은비의 체온이 전해졌다. 나는 그녀를 더 세게 안았다. 정말 왔구나. 은비의 목소리가 떨렸다. 올 수밖에 없었어. 나는 그녀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속삭였다.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았어. 은비가 천천히 나를 밀어내고 얼굴을 바라보았다. 눈가가 촉촉했다. 지혜야, 괜찮아. 괜찮지 않아. 근데 괜찮아질 거야. 많이 힘들었지?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제 됐어. 이제 여기 있으니까. 은비는 나의 손을 꼭 잡았다. 지혜야, 같이 가자. 나는 아무런 망설임 없이 그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같이 가자. 우리는 서울역으로 향했다. 기차 시간은 새벽 1시, 목적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저 떠나야 했다. 기차가 들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은비와 나는 손을 꼭 잡고 함께 걸었다. 새로운 삶을 향해. 이제 진짜 우리만의 세상이네. 은비가 내 손을 꼭 쥐며 말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부터는 우리 둘만. 기분 어때? 은비가 내 옆으로 다가와 물었다. 나는 미소를 지었다. 너랑 있으니까. 괜찮아. 우리에게 돈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바로 일을 구해야 했다. 나는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은비는 작은 디자인 회사에서 단기 계약직으로 일하게 되었다. 힘들었지만 이상하게 행복했다. 퇴근 후 우리는 시장에서 저렴한 재료를 사서 함께 요리를 했다. 작은 원룸에 앉아 도란도란 얘기를 나누며 밥을 먹었다. 서울에서의 화려한 삶은 없었지만 대신 평온함이 있었다. 오늘은 어땠어? 손님이 많아서 정신이 없었어. 근데 그래도 괜찮아. 괜찮다는 말만이 안 해. 진짜로 괜찮으니까. 나는 은비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랑 함께 있으니까. 왜 그래? 엄마가 생각나. 은비는 말없이 내 옆에 앉아 등을 쓰다듬었다. 가끔은 내가 너무 이기적인 게 아닐까 싶어. 부모님이 나를 기다리고 있진 않을까? 은비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다가 조용히 내 손을 잡았다. 지혜야, 넌 내 인생을 살고 있는 거야. 그건 절대 이기적인 게 아니야. 나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단단해졌다. 아직도 미래가 불안했지만 적어도 나는 혼자가 아니었다. 비 오는 날이면 우리는 우산을 함께 쓰고 거리를 걸었다. 겨울이 되면 따뜻한 코트를 껴입고 바닷가를 거닐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더 이상 내 사랑을 숨길 필요가 없었다. 지혜야, 후회해. 은비가 물었다. 나는 웃으며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아니, 너랑 함께하는 이 순간 그 어떤 것도 후회되지 않아. 여름 저녁이었다. 부산에서의 삶도 어느새 몇 달이 흘렀다. 그날 나는 은비와 함께 옥상에 올랐다. 우리가 살고 있는 원룸 건물의 옥상에는 오래된 철제 난간이 있었고 한쪽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다. 바닷바람이 살랑 불어왔고 하늘은 붉게 물들고 있었다. 이게 내가 원하던 삶일까? 부모님을 떠났고 친구들과도 멀어졌다. 미래는 불확실했고 돈은 항상 부족했다. 그래도 나는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나는 은비를 바라봤다. 그녀는 해질녘 하늘을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무슨 생각해? 그냥 이런 순간이 좋다고 생각했어. 은비가 나를 바라보며 웃었다. 지혜야, 넌 후회해.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는 정말 행복할까? 부모님은 나를 용서해줄까? 나는 이 삶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이 모든 질문들에 답을 할 수 없었다. 하지만 확실한 게 하나 있었다. 은비가 내 옆에 있다는 것. 나는 그녀를 다시 바라봤다. 잘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뭔데? 지금 이 순간 내가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야. 은비는 조용히 웃으며 내 손을 잡았다. 그리고 해가 완전히 지기 전 우리는 그렇게 나란히 앉아 있었다.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체온을 느끼면서 이게 정답이 아닐 수도 있다. 이게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나는 사랑과 자유를 선택했다. 하지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이 자유가 정말 존재하는 걸까? 부산에서의 삶은 평온했다. 은비와 함께 아침에 일어나 작은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고 각자의 일터로 향했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와 서로의 하루를 이야기하는 삶. 그런데 가끔씩 나는 창문 밖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묻곤 했다. 내가 정말 도망친 걸까? 아니면 아직도 쫓기고 있는 걸까? 어느 날 밤, 은비와 나는 오랜만에 바닷가를 거닐었다. 부산의 바람은 서울보다 더 거칠었지만 동시에 더 솔직한 느낌이 들었다. 지혜야, 요즘 무슨 생각해?
나는 걸음을 멈췄다. 솔직히 말하면 난 아직도 확신이 없어. 어떤 확신? 이게 맞는 길인지. 은비는 내 손을 꼭 쥐었다. 너 후회해. 나는 그녀의 손을 바라봤다. 아니, 하지만 가끔은 부모님이 그리워. 은비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한 거야. 나 언젠가는 돌아가야 할까? 그건 내가 정하는 거야. 나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도망친 게 아니라 진짜로 내 삶을 선택한 게 맞을까? 정말로 자유로워진 걸까? 사랑과 자유. 나는 둘 다 손에 넣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삶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다. 어쩌면 언젠가 나는 이곳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 어쩌면 부모님이 나를 찾을 수도 있다. 어쩌면 은비와의 사랑도 영원하지 않을 수도 있다. 나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 나는 그녀의 손을 놓고 싶지 않았다. 지혜야, 지금 이 순간만 생각해. 그래? 지금만 생각할게. 우리는 그렇게 바람이 부는 바닷가를 걸었다. 끝이 아닐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이건 또 다른 시작일지도 모른다. 디 엔드. 여러분이라면 지혜의 선택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은비와 지혜, 정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